선생님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선생님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혹시 잘 들립니다. 들리시면 채팅창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7시가 돼서요. 네, 연수 바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PPT 표지는 잘못 나가 있는데 저희 그 쌤 동네에 기록된 대로 오늘 연수는 딱 1시간 속성 연수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 연말에도 바쁘신 가운데 연수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연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선생님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제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 진행하면서 선생님들 오늘 연수 내용을 녹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도 선생님들 혹시나 네,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들 좀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 끝나고 제가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이메일로 선생님들의 이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녹화 영상 링크 비공개 링크로 선생님들께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딱 1시간 연수니까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수를 개설하게 된 배경은요. 요즘 사실 연수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연수 강사로서 많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사실 어,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 집단들을 보면 굉장히 숨은 제야의 고수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요즘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출중하시고 굉장히 가지신 재능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수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진짜 주인공으로 한번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의도로 좀 진짜 처음 연수를 한 번도 강사로서 서보시지 않으신 선생님들을 타겟팅해서 이제 개설한 연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수 강사로서 데뷔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나의 강점을 찾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을 찾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연수를 나가셨을 때, 나가셨을 때 선생님들께 풀어드릴 수 있는 여러 꿀팁들을 이제 구조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 연수 강사로서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이 쌤 동네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플랫폼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리는 건 제가 이걸 유료 연수로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유료 연수로 개설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직무 연수로 무료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딱 핵심 정보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에 지금 제가 SNS를 써놨고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동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이런 주요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연수 끝나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동쌤이라고 치면 이런 사진과 같이 제가 나오는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로 들어가서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수 미리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연수 녹화본을 좀 선생님들께서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메일이 편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 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제가 채팅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history1592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여기로 선생님들 저 오늘 어떤 연수 들었던 누구입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메일 주소로 좀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실 연수 강사로서 활동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좀 네트워크 환경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끊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녹화는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연수 강사로서 이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수 강사로서 활동하는 게 이런저런 사실 부수입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수입들을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채팅창을 지금 확인했는데, 아, 메일 말씀해 주시는 거요? 네, 지금 제가 보내드린 메일은 선생님들 지금, 어, 확인이 되시죠? 네. 혹시 지금도 계속 제 목소리가 끊기게 들리실까요? 아, 지금은 잘 들리시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수 강사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저희에게 뭐 여러 가지를 남기지만 대표적으로 전문성과 부수입이라는 요 두 가지 항목들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사실 부수입이라는 게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로 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사라는 삶이 굉장히 너무 바쁘지 않아요? 네. 일단 끝나고 오면 사실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저와 친한 쌤들도 퇴근하시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이렇게 뻗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실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좀 팍팍하잖아요. 그리고 내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나 공부할 시간도 없고 나 에너지도 없다.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난 더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게 연수 강사입니다. 이 연수 강사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업 컨텐츠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나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로 처음 연수를 시작을 하지만 이것들이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회가 기회를 낳는다고 계속 연결 지어가면서 선생님들께서 전혀 평소에는 맞닥뜨리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그러니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코드가 좀 바뀌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PPT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제가 링크를 선생님들 단톡방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번 지금 그 연수 강사로서 내가 도전하기 전에 여기에 내가 몇 가지 해당하는지 솔직하게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7개의 문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학생들 앞에서 서는 건 이젠 너무 자연스럽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닌 일반 타인, 내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굉장히 떨거나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일반인들한테 이런 연수 강사의 기회를 주면 오히려 나와서 뭐 그냥 하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전문성을 갖고 사실 강의로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자꾸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네, 그럼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응답하신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보시면 한 두 개 정도, 네, 그리고 네 개,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두 개, 네 개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제가 이걸 실제로 선생님들께만 여쭤본 게 아니라 다른 연수 활동을 했을 때 그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선생님들께서 꼽으신 부분이 뭐였을까요? 제가 이거 맞추신 선생님께는 제가, 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몇 잔 드린다고 개수를 얘기 안 했거든요. 전문적 지식을 요하실까 봐 드렸다. 예, 그것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1위는 아니었습니다. 음, 권우선 선생님 정답. 네, 권우선 선생님 이따가 네, 제가 그 번호 남겨드릴게요. 네, 여기로 선생님 어,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두려움을 느끼시는 게 이거예요.
연수를 진행하면 혹시 선생님들이 아씨 뭐야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표정으로 바라볼까 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거의 73%에 육박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항목을 찝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들 지금 저도 사실 그러니까 연수 강사에 관련된 정말 진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보면 아, 저 사람 강의 뭐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올해 4년 차 교사인데 교직 경력은 짧지만 지금 연수를 이제 출강한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올해 이제 결산하면서 세봤는데 4년 동안 제가 거의 100번을 넘게 나갔더라고요, 연수를. 그러니까 이게 연수 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우리 선생님들, 특히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내가 아는 얘기라 하더라도 굉장히 존중해서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라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저는 100번 나가면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는 얘기를 해서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부분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시고 그리고 수업 자료를 제작하신 걸 바탕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과 강사로서의 기질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겸손해진다고 오히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그 기회에 막상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꼭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당당해지셔야만 성장하실 수 있어요. 어, 사실 아이들한테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그 친한 쌤들 말고 불특정 다수, 다수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 당당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연수는 누군가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자신감을 함양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연수 강사를 몇 번 활동해 보신 선생님들께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연수를 나가보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뭐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이런 거 하면서 막 주강사, 보조강사 이런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누군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편견으로, 이런 시선으로부터, 이런 오개념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오늘 연수는 진짜 완전 망했어. 이런,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연수 강사 활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지름길이 분명히 되니까요. 결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최인하 작가라는, 분께서 쓰신 책 중에 갑자기 그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쓰고 애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내 몸에 축적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별로 내 마음에 탐탁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도전의 경험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서 선생님들을 진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짜 이론적이고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선생님들의 연수 주제를 그럼 처음에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교직 경력이 높으신 저의 정말 크신 대선배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랑 연배가 비슷한 그러니까 또래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의 생각하셨을 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굉장히 트렌드한 뭐 에듀테크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나는 조금 어렵다. 나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나의 지식들과 기존에 해왔던 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교직 경력이 나는 나의 강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저는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교직 설계 관련된 부분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출발하실 수 있는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로도 좀 분야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테크 이런 거 굳이 수업이랑 내 업무랑 관련은 없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도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담임을 한 번도 맡아보지 않으신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내 학급 경영의 철학이라든지 내가 학급을 운영하면서 모든 1년의 커리큘럼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구조화해서 연수로 편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내가 솔직히 이 팍팍한 학교 환경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취미 활동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취미 활동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연수로 개설하실 수도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더 깊이 테마를 잡아보는 겁니다. 한 가지 테마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아, 네. 슬라이드가 요게 고정이 되어 있으셨군요. 네. 제가 이 부분, 선생님들 지금 보이시죠? 요 부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저는 신규 교사로 딱 임용이 됐을 때 느꼈던 게, 아, 나는 좀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누구나 꿈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수업을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내가 수업을 잘한다라는 기준을 일단 뭐 여러 가지 세우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수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내가 생각하는 수업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학급 경영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마련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딱 임용 되었을 때 시점이 2021년도거든요. 선생님들 2021년 기억나세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이 2020년 정신 없다가 2021년에 제가 이제 그 마스크 끼고 임용고시를 봤던 첫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학교 현장에 오니까 뭐 애들은 없고 막 원격 수업이랑 대면 상황이랑 등교 수업이 막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막 정말 대혼란의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아이들이 좀 비대면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렇다고 비대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대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좀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에듀테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에듀테크를 파면서 지금 성장해 왔는데 이 에듀테크를 테마로 잡아서 저희 역사 수업이랑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수업, 그냥 역사 수업 아니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역사 수업이 하나의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 기록들은 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면 연결점들이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융합 수업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이 다른 영역이랑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또 에듀테크 테마로 수업 자료도 제작을 한번 해보시고 이 자료가 제작한 것들이 또 켜켜이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연락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지금 이제 책 여러 권을 썼지만, 처음부터 책을 썼던 게 아니거든요. 먼저 연락이 와요. 선생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는데, 어, 저랑 같이 이런 한번 책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오프라인 이런 책 출판에 관련된 이런 장벽들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선생님들만의 이 기록들을 쌓아나가기 시작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연수 강사로 출강하실 때 기반이 되는 여러 소스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전 단행본, 즉 책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책을 또 집필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책 집필하신 걸 가지고 주제로 또 연수를 개설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수를 개설하실 수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이 단행본을 가지고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학교 안에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서울에선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주요 연구 책을 이제 제가 같이 집필한 책으로 이제 선생님들 동의를 얻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의 1년 커리큘럼이라든지 1년 과정의 팁들, 이런 것들을 또 연수를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건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교사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성장 욕구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육아하면서 애를 안고 막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성장하실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진짜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추구하시는 모든 주제가 사실 연수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장면에서 어쨌든 선생님들 담임을 맡고 계시면 담임을 맡고 계신 반도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 담임반 아이들 간의 관계가 수업 장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급 경영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1년 커리큘럼을 저희는 국가 차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고 밑에 학급 회장이 이제 그 국무총리 밑에 이제 각 부서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실 국가화 만들어서 안에서 경제 교실로 만들어서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옥효진 선생님처럼 막 세금 내는 아이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저희 학교 아니 저희 반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주식 투자를 해요. 제가 주식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주식 투자도 하면서 경제관념,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 키우고 이런 학급 경영 활동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직접 내 교과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셨던 수업의 과정들이 모두 다 연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스텝 3에 써놨던 콘텐츠 누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 한다 한들 내가 정말 뛰어난 교사고 정말 수업을 잘하는 교사인 것과 콘텐츠를 잘 누적해서 내가 연수를 할 수 있는 소스들을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선생님들 공감 많이 되시지 않으세요? 퇴근하시고 나면 동생이 하라고 했는데 딱 하루에 하나만 올리라고 했는데 이거 귀찮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근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애 퇴근하면 애도 봐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진짜 사실 굉장히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물들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심지어 제가 지금 왼쪽에 퇴근 시간 5분 전 우리의 모습. 이제 금요일 날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니까 이 모습이 안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어쨌든 콘텐츠 누적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마음에 막 우리가 파워 블로거처럼 자, 오늘의 수업은 막 하면서 쫙 이렇게 쓰는 그런 콘텐츠 누적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런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선생님들은 진짜 10분의 1이면 많은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정말 뭐 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루에 하나씩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콘텐츠 혹은 선생님들의 수업 후기들을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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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조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좀 대처 방안을 넣어놨어요. 난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퇴근 후 기록도 없다. 하시면 정말 제목만 써도 되니까요. 선생님들 자료를 블로그에다가 그냥 올려만 주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 수업 자료들 있잖아요. 내 수업 자료 저작권 있는데 이거 누가 갖다 퍼다 쓰면 어떡해요? 선생님들 퍼다 쓰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인지도를 날리고 선생님들을 연수 강사로 만드는 일종의 긍정적인 아이콘을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계속 이 연수가 끊기네요. 네, 선생님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제 제목 예를 들어 몇 차시 몇 단원 뭐 어떤 무슨 과목 수업 해놓고 자료만 딱 블로그에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글 파일로 올리는 거 부담스럽다. 그럼 PDF 파일로라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요. 선생님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일단 선생님들이 나중에 나 어떤 걸로 연수하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그동안 올리셨던 주제 하나를 골라서 연수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퇴근에 그래 딱 1시간 정도 일할 체력과 여유가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SNS, 그게 블로그도 괜찮고 뭐 티스토리도 괜찮고 인스타그램도 괜찮고요. 오늘 활동하신 컨텐츠 간단히 작성합니다. 이 간단히의 기준은 3줄 이상. 3줄 이상 작성하시고 자료도 함께 딱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제일 여유로우신 선생님,
난 퇴근 후, 난 저녁도 잘 챙겨 먹고 10시까지는 일할 형편이 된다. 아직 미혼이시거나 조금 혼자 이제 어, 지내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SNS,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플랫폼,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요즘 스레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활동하신 내용들을 A4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시고 자료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A4 한 페이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뜩이나 지금 일하다 왔는데 쓰기 어려우시잖아요. 챗GPT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아, 블로그에 꼭 올리셔야 되냐고요? PPT로 만드시는데 그 PPT를 PDF로 저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 나 이거 수업 저작권 누군가 내 수업 자료를 갖다 무작위로 쓰는 게 난 마음에 안 든다. 난 솔직히 그거 좀 내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자료 누가 맘대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선생님들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올리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서로 이웃 추가나 이런 이벤트성 이제 작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이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연수 강사를 위한 준비라고 작업해놨잖아요. 사실 그냥 선생님들께서 테마 하나 정해서 지금 바로 사실 연수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중이 중요합니다. 청중이 없는데 연수 강사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 청중이라는 건 선생님들의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의 팬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그 팬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의 연수를 발전시켜주는 결정적인 영향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든 자료 그냥 풉니다. 저 이런 활동을 했고 선생님 이런 공모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막 엄청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서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과 연결이 되고 싶다는 제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좀 공개하기 어렵다 하시면 정말 낮은 수준의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료들부터 공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의 그 콘텐츠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기반이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김윤준 선생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만드는 거, PPT 올리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네, PDF로, 네,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비밀번호 걸어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겠죠? 댓글에, 자료 요청이라고 남겨주시면, 혹은 서희추 주셔서 자료 요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업들도 이벤트를 하잖아요. 저는 선생님들도 일종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기업처럼 변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신 자료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선생님들 스스로를 브랜딩하면서 네, 선생님들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만났을 때 선생님들의 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팬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 교직사회에 이제 형성이 된다면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 각 지금도 전문가지만 더 한층 더 성장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내 강의 컨텐츠를 어떻게 두적해 나갈 수 있을까? 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시면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카드 뉴스를 만듭니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일단 공유를 해 드리는데, 카드 뉴스 만드는 건 쉬워요. 선생님들 모든 걸 카드 뉴스로 만드실 필요 없고요. 표지만 카드 뉴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표지, 제가 예를 들어 학급 경영이면 학급 경영, 대외 활동이면 대외 활동,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연구 활동이면 연구 활동. 그리고 제가 역사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학생들 주제 선택 수업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창체 수업이면 창체 수업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서로 다른 카드 뉴스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표지에만 구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은 선생님들의 실제 자료 사진이라든지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들 딱 눈 딱 감고, 자, 매일매일 딱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갑자기 SNS에 방문자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많이 올릴 필요도 없고요. 1일 1포스톤. 아, 포스팅. 네. 피드톤과 블로그톤이 달라서 글을 두 번 적어야 하나 궁금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똑같이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여기 안에서는 막 파워 블로거이신 분들이 계시면 아, 저 사람 무슨 블로그를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가끔은 길게 쓸 때가 있어요. 시간이 될 때는. 근데 요즘 육아하면서 사실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 내 컨텐츠를 처음 누적하고 내 컨텐츠로 연수를 처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이 오늘 연수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질적으로 진짜 완성된 글을 처음부터 쓰려고 이 인스타 피드 톤과 블로그 피드 톤을 따로 맞춰서 이렇게 쓰려고 하시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6개월 절대 못 가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당연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근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양치기가 중요해요. 절대적인 양 자체를 늘려가야만 나중에 질적인 성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선생님들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벽한 콘텐츠를 느리더라도 하나씩 올리자. 근데 그게 매일매일 하기에는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노출량을 증가시키려면 선생님들 매일매일 올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 피드 톤, 블로그 톤 서로 그러니까 똑같아도 괜찮으니까요. 인스타에 올린 거 그대로 블로그에다 복붙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스레드도 하시는 선생님 계시면 스레드에다가도 올리세요. 막 댓글 달리겠죠. 야, 이거 스레드 너 처음 하냐? 뭐 스레드 이거 톤 아닌데? 그냥 무시하세요. 선생님들의 목적은 내 자료를 알리고 안내함으로써 나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컨텐츠를 확인하시기 쉽게 그리고 누구나 내 컨텐츠를 통해서 연수 강의가 요청이 오도록 이런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선생님들 채팅창 지금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진행하니까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그 카드뉴스, 이 카드뉴스조차도 그 만들기가 좀 힘드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 저거 학급 경영, 저거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를 드려볼게요. 네.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학급 경영 대외 활동, 그 다음에 역사 수업, 네,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 선생님들께 제작해서 바로 복사 수정 가능하실 수 있도록 네,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자, 미리 캔버스로 많이 작업하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제하기가 있습니다. 그 복제하기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은 양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팁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변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 경력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일정 연수를 받았거든요. 경력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많이 그 연수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콘텐츠를 누적했어요. 언젠가 이제 내 콘텐츠를 누적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그냥 꾸준히 올렸습니다. 정말 이 하루에 한 개씩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들이 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업무폰 번호를 따로 쓰기 때문에 업무폰 번호는 일부러 노출을 시켜놔요.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오픈폰 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에듀테크 관련 강사로 섭외하고 싶어서 미리 연락을 드린다. 그리고 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선생님 그 연수하실 수 있게 제가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주시기도 합니다. 강의 요청을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런 일선 학교에서 요청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타겟팅이 다르긴 한데요. 인스타그램은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고요. 블로그는 교육 전문직 분들께서 많이 보십니다. 교육 전문직이라 함은 장학사분들, 장학관분들, 그리고 교육부에 계신 분들, EBS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블로그를 진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락도 작년에 받았거든요. 2024년 일정 연수도 받기
이전에 신규 교사였던 시절에 EBS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나는 교실 이 취재 작가분께서 어, 같이 EBS 촬영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 연락도 블로그 보고 연락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콘텐츠 누적과 강사 활동이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나 이게 좀 연결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콘텐츠를 누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강의의 연수의 주제들을 누적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EBS 연수를, EBS 이제 강의나 EBS 이런 프로그램들을 촬영을 하고 이걸 주제로 또 연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지만 제가 기존의 선생님들께 많이 안내드리고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께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아마 갖고 계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시고 제가 어떤 진심으로 다가갔는지 알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강의를 열어도 꼭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팬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선생님들 연수하실 때 또 강의를 수강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와 서로에게 팬이 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는 대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름아름해서 누군가 저의 팬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 나는 솔직히 인맥도 없고 지인도 없고 솔직히 오프라인 연수 좀 부담스럽다. 나 온라인 연수로 처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추천드리는 요 6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들 처음 들어보시는 플랫폼도 있으실 텐데 티끌이라고 하는 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 티끌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현직 선생님께서 만드신 연수 강사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들 이력과 주요 이제 그 활동 사항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활동하셨던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력서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기다가 티끌이라고 치면 네, 티처들을 끌어모아 티끌이라고 뜹니다. 자, 들어가면 네, 최근에 이제 그 요게 또 제 지인쌤이 또 운영하시는 플랫폼이기도 해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참고사항이 많이 되더라고요. 노션으로는 요즘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냥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 연수 주력 분야 이런 거고 제 경력 이런 거고요. 수상 경력, 그다음에 연수 경력, 저서, 연수원, 강좌 기획, 연수원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직무 연수, 예를 들어 뭐 15차시, 5차시, 4차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선생님들께서 직무 연수 강사로서 그 서셨던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4년 차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경력들이 4년차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제가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선생님들. 블로그에 하루에 한 개도 빠짐없이 꾸준히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교과서 검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연구교사 이런 것들, 즉 강사 부문에서 우수 강사로 선정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잘해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전 진짜 선생님들 늘 얘기하지만 저 진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수 강사로 선정된 건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제가 꾸준히 컨텐츠를 올린다라는 거. 저 오늘도 올렸어요. 그러면 컨텐츠 올리는데 뭐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0분 걸려요. 딱 10분. 저 글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도 아니거든요. 글을 딱 저는 한 5줄에서 진짜 많이 쓰면 10줄, 15줄 정도 씁니다. 그게 그냥 핸드폰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제가 딱 1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컨텐츠 선생님들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하시면서 제가 아기를 보기 때문에 아기 안고 이제 핸드폰 미리 캔버스가 어플이 또 있어요. 어플. 그 어플로 오늘의 그 표지, 컨텐츠 표지를 만듭니다. 그 표지 만드는 게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양식은 똑같으니까. 네. 3분 정도 이제 만들고 나서
오늘은 이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죠. 마치 뭐 연구대회 수업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 수업의 진짜요? 기록들을 내가 계획을 알겠습니다. 해서 차근차근 소거하겠습니다. 혹시 민주군 선생님 질문 있으셔서 그 마이크 켜신 걸까요? 아, 네. 아니신 것 같아서.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하루에 10분만 딱 투자하시면 딱 그 6개월, 8개월만 딱 반복을 하시면 선생님들의 이력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전 진짜 제가 몸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진짜 별다른 뭐 꿀팁이라기보다는요. 진짜 이게 가장 저는 효과적이었어요.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그냥 이 제 이력을 그냥 갖다가 복사해서 선생님 채팅창에다 붙여 넣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이고, 이게 글이 너무 길어서 복사가 안 되네요. 제가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이력서에 꼭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 넣어 놓을게요. 어차피 제 이력은 틱백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선생님들 블로그에다가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창 안 띄워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그 핀 꼽기 해가지고 맨 상단에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단에다 또 고정해 놓으세요. 그래야만 누군가 나에게 연수를 요청하려고 내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그것부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져서 그리고 아직 책 한 번도 내 자료 당연히 공유해드리죠. 연수 말미에 그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기획하고 그리고 보유 자격증까지. 네, 이렇게 이 목록입니다. 이 목록대로 구조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거든요. 이 목록대로 구조화 시키셔서 경력서 혹은 이력서를 하나 쭉 작성을 해두시면 나중에 연수 강사 요청 들어왔을 때도 그 연수 강사 서류 중에 하나가 이력서거든요. 이걸 바로바로 그냥 붙여 넣으실 수 있어서 업무 효율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하나 오늘 연수 듣고 나서 선생님들 내일 꼭 하셔야 될 작업. 우리 크리스마스 또 기념비적이잖아요.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생님들의 첫 이력서를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동쌤이라고 하면 제 프로필 사진이 딱 뜨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을 선생님들 꼭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이제 이력서를 쭉 작성을 해 놓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이 한 번 찍는데 싸면 3만 원 정도 하고요. 조금 비싼 데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조금 비싸면 하정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 어쨌든 좀 뭐 적은 돈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 내고 이렇게 내 프로필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 믿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프로필을 이제 이력과 함께 딱 등록을 해놓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았을 때랑 정말 현격하게 연수 요청 들어오는 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연수 강사로 서셨을 때 전문성 있어 보이는 딱 사진을 딱 게시를 해 두시면 확실히 청중분들도 듣는 태도가 달라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이제 신년이니까 또 신년 기념으로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으로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음이라는 사이트 좀 안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강사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플랫폼에다가 선생님들의 강사 프로필들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강사 섭외 사이트예요. 강사 섭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예를 들어 대회 정보라든지 수업 관련 공모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된 사이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의 노출 이제 강사 관련된 정보를 많은 데다가 노출을 시켜놔야 돼요. 이 많은 데다 노출시킨다는 건 그냥 아무 데나 올리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많이 확인하시는 플랫폼에다가 올려두시는 게 좋죠.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인디스쿨이란 게 있지만 사실 인디스쿨에다가 뭐 강의 정보 올리면 바로 삭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기다 올리지 마시고 티음이나 티끌이나 그리고 제일 좋은 지금 제가 연수를 쌤 동네에서 하는 이유도 있어요. 어, 모든 선생님들, 3분의 1의 선생님들이 여기서 많이 연수를 들으세요. 그래서 쌤 동네에다가 강사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등록을 꼭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생님들께 과제를 드려볼게요. 뭐 과제를 확인하진 않겠지만 신년 기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뭐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가족 사진 찍는 겸 해가지고 선생님은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셔서 프로필 사진 찍고 강사 등록까지 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천재 교육에서 운영하는 티쌤 라이브라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다가도 등록을 해 놓으세요. 아마 이 주요 그 출판사에서 연수원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부터 좋든 싫든 간에 AIDT가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런 AIDT랑 연계해서 강사 선생님들 찾는 그런 그 시스템이랑도 연계가 아마 될 거거든요. 근데 일단 등록해 놓으시면 절대 손해 아니니까, 한번 저를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DT 관련된 이 내용들이랑 지금 각 출판사에서 AIDT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천재에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천재가 지금 제일 AIDT 합격률이 높아요. 그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간에 그 천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DT 강사분들을 모시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T 배움터랑 아마 연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강사 등록을 해 놓으시고 혹시나 내가 에듀테크 관련된 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본인들께서 관심 있으신 강사님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출량을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 아이스크림에서 운영하는, 네, 노출량이 절대적이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옛날에 무슨 아르바이트 하듯이 네이버 카페 아무 데나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확인하시는 사이트에만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진짜 효과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쌤튜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선생님들 강사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필 사진 찍어놓고 이 선생님들 이력서만 있으면 그냥 계속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작업들을 신년에 한번 하셔라. 그 주간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년이 어려우시면 방학 기간에라도 꼭 해놓으시면 누군가 선생님들을 찾는 분들이 옵니다. 콘텐츠가 6개월, 8개월 이상 누적이 되면. 그래서 저도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쌤동네 티베움터 이 쌤튜브에서 직접 여기로 강사 섭외 요청이 와요. 막 거제도에서도 오고요. 막 대전에서도 오고요. 뭐 거제도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멀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못 갔고 대전은 실제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종종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꾸 혹시 끊길까 봐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연수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 연수 강사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플랫폼들이 이용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떼나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쌤튜브, 쌤동네는 이제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 공문을 받아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문은 선생님께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강의 개설을 하게 되면 그 강의 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선생님들 메일로 바로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선생님들 나이스 탭에 외부 강사 등록하는 그 탭이 있어요. 그 탭에다가 첨부만 하시면 돼요. 네, 정말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샘튜브는 아이스크림 측 사전 검토 없이 자유롭게 주제를 모든 주제가 다 개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연수원 굉장히 규모 크잖아요. 초등 선생님들 다 아시죠? 자, 그 연수원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샘튜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료 강의를 여실 경우 수수료 15% 밖에 안 떼요. 그래서 10,000원 강의면 수수료 1,500원 떼서 총 8,500원이 선생님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외부 강의는 아이스크림 티처빌, 그러니까 티처빌이 쌤 동네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서 어제 이제 쌤튜브에서 강의를 진행하셨고 오늘 티처빌에서 강의를 진행하셨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주제로 연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플랫폼이 달라지거나 횟수가 달라지게 되면 어차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도 아이스크림에서 했고 오늘도 아이스크림에서 했으면 두 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두 번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 강의라는 건 횟수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강의하면 네,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현주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들 이거 구분 잘 안 되시죠? 외부 강의랑 겸직. 어떨 때 외부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떨 때 겸직을 해야 될까?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쌤 동네는 사실 제일 넓어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찾는 연수원 대표 사이트가 쌤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쌤동네 좀 개설을 하긴 했지만 쌤동네는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수수료가 20%대가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죠. 연수를 녹화해서 쌤 모임 다시 보기로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종의 강의 컨텐츠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연수 끝나고도 저도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오늘 연수 녹화한 자료들은 제 연수를 들어주신 선생님들께는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제 연수를 듣지 않으신 선생님들께는 또 유료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경우에 수수료는 30% 떼가지만 선생님들이 실제로 연수를 하지 않으셔도 누군가는 계속 사갑니다. 저도 실제로 이게 이 쌤동네의 연수를 첫 연수를 개설한 게 제가 신규 딱 1년 차 때였거든요. 1년 차 때 제 첫 연수가 뭐였냐면 메타버스 연수였어요. 네. 메타버스 연수를 시작한 이후로 이제 4년 동안 이제 지나서 계속 이제 컨텐츠 판매 실적들을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선생님들 어느 순간 되다 보면 통장에 뭐 이게 약간 목돈 비슷하게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뭐지? 어디 들어왔지? 보면은 티처빌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수를 개설하지 않아도 쌤 모임 다시 보기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네, 개인 계정 아니고 외부 강의 중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동영상, 녹화본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들께 이제 당연히 전송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 녹화본은 선생님들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 모임 다시 보기. 그래서 쌤 동네에서 첫 연수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쌤 동네에서 진행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문 발송이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천재교육 담당자, 추은빈 담당자님께서 강의를 녹화하신 후에 선생님들께 전송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녹화본을 수강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강의 같은 선생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유료 강의의 경우 수수료는 6.6%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은요, 티쌤 라이브 강의 이 목록에다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연수 들으시면서 좀, 내 녹화 강의가 예를 들어 줌이면은 다행인데 그 네이버 웨일이나 이런 것들은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은 다른 플랫폼 쓰시면 녹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OBS 스튜디오 일단 잘 적어 놓으셨다가 제가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들 그 연수 자료를 미리 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보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채팅창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미리 다운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경우 처음인데, 네. 네, 제가 이 연수 영상이 아마 끊김은 없을 거예요. 그대로 이제 아마 붙여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면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OBS 스튜디오 설치만 하시면 요거 바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 화면 보시면서 네, 선생님들 녹화하시면 바로 선생님들 전체 창 자체가 소리와 함께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줌 녹화 기능 필요 없이도 녹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수 강사를 교육청 연수 강사로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들 각 교육청 연수원 홈페이지거든요. 아마 이런 거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연수원 들어가면 강사 인력표를 매년 3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받으면 실제로 그냥
쌤동네나 쌤튜브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좀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싶다 하시는 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쌤동네 쌤튜브 안 보고 이 강사 인력풀을 들어가시거든요. 이 강사 인력풀의 선생님들을 실제로 등재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활동하시는 연수 강사가 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꼭 교육청 3월에 오는 혹은 2월 말에 오기도 하거든요. 3월에 오시는 그 공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공문이 안 오면 교육청, 선생님들 교육청 연수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다 있으실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직무연수를 만들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직무연수를 진행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실제로 신청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티처빌 티스콘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도 있고, 이거는 티스콘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까지 다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플랫폼이기는 한데, 어쨌든 선생님들만의 직무연수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소스죠. 자, 그리고 저는 지식센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 에듀테크에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정말 지식센터 강추드려요. 왜냐면 캐리스가 솔직히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지식센터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교육부 산하 연수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신력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강사료를 주고 또 듣는 선생님들은 직무연수랑 연계가 되는데 무료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금상첨화죠. 우리는 강사료를 받고 들으시는 선생님들 무료로 직무연수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사도 부담이 없고 수강생도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식센터 꼭 좀 한번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또 교육부 인가받은 연수원 중에 교육사랑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연수 강사 등록과 강사 개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아무래도 직무연수다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승인 과정도 조금 여러 절차를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직무연수를 운영하거나 직무연수 진행해 보시잖아요. 나중에 연수 강사로 초빙을 할 때 선생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연수라는 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내가 인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생님들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연수 강사로 활동하실 때는요, 아까 제가 이제 외부 강의랑 이 겸직 신고랑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티베움터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쌤동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혹은 외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초빙할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줍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시면 꼭 보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 나이스에다 출장 상신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나이스 켜시면 나이스 왼쪽 탭에 보시면 외부 강의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 외부 강의 탭을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을 확인하시고 이 공문을 근거로 출장 상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문 첨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공문을 바탕으로 상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일반 학교에서 연수하게 되면 보통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학교 회계 지침, 2024년 학교 회계 실무 지침에 따르면, 선생님들 어쨌든 그 PPT도 만드시잖아요. 강의 PPT 플러스 연수가 보통 2시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면 총 26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새해 전이고요. 새해 후로 따지게 되면 한 23만 얼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출강 기준이고 교육부는 조금 더 아마가 아니라 강사료가 좀 높아요. 제가 최근에 교육부 출강을 갔다 왔는데 교육청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료 연수 선생님들이 개설하시는 만큼 이제 받으실 수 있고 직무연수 개설을 하시면 직무연수 조금 더 강사료가 셉니다. 자,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중에 이게 있으실 거예요. 나이스에다가 이제 어쨌든 출장 상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출장 상신할 때 여비 지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교장 선생님 째째 나 출장 여비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교장 선생님 말이 맞기는 해요. 왜냐면 강의 요청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할 경우 대부분 강사료를 지급하잖아요. 그 강사료의 여비를 포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이게 24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비 부지급으로 상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의 출장 상신은 무조건 여비 부지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관리자랑 좀 관계가 좋으시거나 교장 선생님께서 되게 이런 연수 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밀어 주시는 경우에는 김 선생님 그 출장비 달고 갔다 와 이렇게 하면 관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여비 지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는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승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관리자께서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다. 관리자분께 이 얘기를 출장비 달라고 얘기하기 좀 껄끄럽다. 그러면 그냥 여비부지급으로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교사 재테크랑 자기계발에 관련된 강의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출강이 가능하냐? 우리 직무 관련성이나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보통 이제 퇴근 시간이 4시 반에서 혹은 5시 정도 되잖아요. 그 5시 이후에 출강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저희는 이제 출근이 8시 반, 퇴근이 4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무 시간 내에 출강은 반드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시간 내에 어느 학교에서 뭐 재테크 관련 연수를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출강이 불가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관리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이유 공무원 관련 규정이요.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걸 못 봐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올해 연차가 굉장히 적은데 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더 해가면서까지 좀 어쨌든 관리자 분한테 승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힘이 사실은 이 연수 강사로 활동하는 데 사실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네, 녹화본 신청 방법,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들 소속이랑 성함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채팅창에 제 이메일 주소 올려놨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메일 주소로 선생님 소속이랑 성함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녹화본 전송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외부 강의 등록 탭은 여기 PPT 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후기 적어주시면 더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들, 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물론 오늘 연수가 굉장히 많이 끊겨서 네,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이따가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기 잘 남겨주신 선생님께는 제가 어차피 선생님들 아이디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께는 제가 따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연수를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 PPT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겸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외부 강의, 그러니까 출강은 나갈 때마다 나이스 등록을 해야 되냐. 근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나이스에 등록하거나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선생님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왜냐면 선생님들 일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퇴근 시간 이후에 선생님들 재테크 강의라든지 자기계발 강의라든지 취미에 관련된 출강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요청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소속기관. 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라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출강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강을 요청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출강을 요청했을 때, 그 밑에 공립학교 기관이 출강을 요청했을 때는 외부 강의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교육부에서 요청을 하거나 EBS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국가 소속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외부 강의 출강 신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립학교에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 강의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텐츠나 이제 연수 경력이 쌓이셔서 연수 요청해 주시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장기 연수를 진행했거든요. 무려 20차시, 한 학교 대상으로 20차시의 연수를 진행했어요. 그럴 경우 거의 5개월 가까이 매주 수요일 날 선생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외부 강의가 아니라 겸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차시 한 번에 이제 겸직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매번 나갈 때마다 외부 강의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겸직 신고된 대상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문을 근거로 한 출장 상신, 그리고, 일단 행정사항 관련된 팁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무 관련성에 관련된 출강에 집중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재테크 강의, 취미 강의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직무 관련성에 관련된 출강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함양시켜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수업이나 학급 경영 혹은 행정 업무,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출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겸직 허가 관련된 이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얘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딱 두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지속성과 그다음에 요청기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공립학교는 뭐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사립학교에서 출강 요청을 해줬어요. 그럼 이 사립학교는 어쨌든 신고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외부 강의로 신고해야 될지 겸직으로 신고해야 될지 되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학교에 최소 한 달 동안 뭐 계속 출강이 이루어지냐, 매주 출강이 이루어지냐, 그게 한 달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4번 이상 그 학교를 동일한 학교를 출강을 하게 되면 이건 겸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4번 이상 출강을 하는데 또 A 학교에 4번 이상 출강을 하고 B 학교에 4번 이상 출강을 해요. 그럼 한꺼번에 겸직 신청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안 됩니다. 따로따로 올리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겸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 외부 강의로 겸직을 올리실 일은 거의 없어요. 외부 강의를 등록을 하지. 겸직을 올리실 때 대표적인 경우는 책입니다. 책. 책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내 책이 팔리는 게 뭐 한 달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음 달도 팔릴 수 있고 내년에도 팔릴 수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팔리는 양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책 단행본이 대표적인 겸직허가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겸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에서 예를 들어 한 달 이상의 이 요청을 줬다. 그럼 이거는 기관장의 판단, 즉 학교 관리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 아유, 귀찮은데, 그냥, 뭐, 한 달에 4번? 아유, 겸직 올리지 마. 괜찮아. 외부 강의 신고해.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겸직 대신 외부 강의로 대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지만 겸직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5월부터 6월 한 달 동안 내가 출강을 한다. 그럼 5월 1일부터 6월 30일 찍어놓고 거기에 연수 강사료가 총 4번 나가니까 제가 아까 23만 얼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외부 강의 신고할 땐 세전 가격을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26 곱하기 4 하면은 네, 뭐 10만 얼마 나오겠죠. 네, 그 가격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기관장의 승인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규정에 근거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도요. 김 관장님께서 예를 들어 공립학교 한 번 출강하는 거 이거 사실은 강의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선생님 이거 겸직 올려. 라고 하면 겸직 올려야 돼요. 그리고 EBS에서 요청한 저 EBS에서 얼마 전에 출강을 갔다 왔는데 EBS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겸직 대상은 당연히 아니고 외부 강의 신고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외부 강의 등록하라고 하세요. 안전하게. 당연히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기관장 입장에선 뭐 선생님이 등록하냐 마냐 이거는 뭐 본인한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힘이 사실 연수, 이 강사 활동할 때는 절대적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어쩌면 우리 신분상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학교 관리자 선생님을 무조건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관장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시는 게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연수 강사 활동하실 때 좋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네,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인상을 남기는 연수 강사로서는 꿀팁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강의 포인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내가 오늘 연수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온라인 연수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뭐 일찍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제가 캐롤 이렇게 틀어놓고 표지 딱 띄워놨거든요. 요게 저희 연수 그 어떤 기본이에요. 베이직한 기본이고요. 조금 중요한 연수 때는 저는 일부러 연수 전 사전 페이지를 따로 제작합니다. 연수 전 사전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선생님들 입장하시기 전에 온라인 연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연수이기 때문에 어, 시작 전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강생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같은 경우 수강생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름 괄호치고 소속 이런 식으로 네임을 바꿔주세요. 이런 연수 사전 안내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뭐 써놓냐면 지금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혹시 기억 못하실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전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요대로 가시면 아마 큰 무리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연수는 선생님들 성함을 제가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연수 사전 페이지를 띄워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지금 김혜준 선생님, 외부 신고시 강사료는 몇 명이 신청할지 모른다. 쌤동네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외부 강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무조건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외부 강의는 선생님들 그 강의 진행하신 이후에 4일 안에 신청하시는 게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강의 끝나시면 몇 명인지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강의는 사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외부 강의를 사전에, 네, 사후 신고. 기본적으로는 사후 신고고요.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문 활동.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수 강사로 활동하시다 보면 연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개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연수를 내 자문을 몇 명이 받느냐에 상관없이 자문비가 따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 자문비는 딱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전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수는 무조건 사후 신고 4일 이내입니다. 4일 이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쌤동네에는 설문이 따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문 링크를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따로 쌤동네나 이런 플랫폼 통하지 않고 근데 일반적인 줌 연수로 진행하실 때는 꼭 설문을 받으세요. 그게 좋은 설문이든 좋지 않은 설문이든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전 이 설문은 진짜 꼼꼼히 많이 분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제 따끔한 질책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뭐 연수 자료를 다음에는 PDF 파일로 압축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요청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개선을 해서 또 드리기도 하죠. 속은 상하지만 다음 강의 준비할 때 되게 큰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수 이후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연수를 신청해 주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라든지 교사 성장학교를 보고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일단 보통 연수들이 일회성으로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나의 팬을 만들고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의 연수 단톡방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연수를 개설하시면 그 연수 단톡방에다 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제가 강제로 들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유익한 시간 만들자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 제가 사실 막 기프티콘 드리고 선생님들께 끝나고 나서도 막 질문 엄청 많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질문 하나하나 저 시간 될 때마다 꼼꼼히 분석해서 다 답변 드려요. 그게 사실은 저로서도 굉장히 좀 사실 힘들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연수 강사로 하는 것들이 뭐 우리가 일확천금을 벌거나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수 강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런 살아있는 느낌을 같이 받자라는 의도로 같이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이런 순간들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실제로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팬층을 만들어 가시는 걸 저는 꼭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생님들 연수 강사 활동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선생님들의 명예라든지 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 자체가 저를 성장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진심이 선생님들께 통한다면 오늘도 선생님께서 내 후기를 남겨주시겠죠. 하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진심을 느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기를 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제 연수를 신청해 주시기도 해요. 저는 제 연수가 굉장히 막 꿀팁이 녹아있고 굉장히 좋은 연수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린 건 제 연수는 진심이 담긴 연수입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수하면 되게 연수 선생님, 강사분들마다 되게 그 특징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저는 되게 연수 한번 끝나고 나면 목이 쉬거든요. 그 정도로 선생님들한테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를 있든 없든. 제가 콘텐츠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누적시키듯이 제 할 일을 할 뿐이죠.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EBS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우리 장동선 박사님도 실제로 만나서 장동선 박사님 너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TV에서 봤을 때는 막 AI 같고 막 뇌과학 박사니까 되게 막 진짜 무슨 막 진짜 한번 물어보면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너무 사람 좋고 정말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촬영 끝나고 나서 서경석 MC랑 장동석 박사님이랑 따로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서경석 형님도 진짜 인간적이세요. 막 저한테 막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요즘 자아가 너무 세져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고 막 이런 고민들도 처음 본 저한테 막 털어놓으시고 장동석 박사님도 요즘 중이들 가르치느라 힘드시죠. 중이들 뇌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막 이런 농담도 해주시고 너무 이런 경험들이 저를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 연수 강사로 만드는데 너무 크게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진심들이 진심을 가지시는, 그러니까 진심을 다른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연수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께는, 음,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사실은 그 퀴즈 게임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퀴즈 게임 대신 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 질문도 받아보면서 이런 시간들로 마무리 한번 지려보려고 합니다. 네, 강사 이력 등록 어디에 해두는 것이 가장 섭외가 많이 들어올까요? 탑 3. 네,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탑 1은요, 쌤동네입니다. 단연코 쌤동네입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초등, 중등을
좀 타겟팅하게 되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초등은 아이스크림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초등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아이스크림 연수원 자체를 많이 이용하시는지는 솔직히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띵커벨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쌤동네에 가장 먼저 등록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 티세파 아까 요게 아직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네, 어디였죠? 제가 요거 T배움터 T쌤 라이브. 네, 여기에다 강사 등록하시는 거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식센터입니다. 근데 지식센터는 선생님들께서 강사 등록을 하신다고 그 강사 등록이 바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강사 등록을 하고 강좌 개설을 하시면 그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노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의든 괜찮으니까 지식센터는 사실 에듀테크 관련된 주제로만 연수를 개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식센터 강추드리고요. 난 에듀테크 말고 다른 강의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청에다가 꼭 등록을 해두세요. 제가 실제로 네, 지금 김효준 선생님께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추가를 하자면 교육청 연수원 홈페이지입니다.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조영규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혹시 어,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는 비법이요. 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합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하시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딸이 7개월 됐거든요. 네. 7개월 진짜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말도 못하고 어쨌든 이제 계속 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쪼개서 딱 10분이면 됩니다. 10분 어떻게 올리냐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써요. 선생님들께서 아침 시간, 아침 그 바쁜데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냐. 하시면 밤 시간 활용하셔도 돼요. 내일 올릴 컨텐츠들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컨텐츠 올릴 거냐면 오늘 이 연수 후기를 저는 올릴 거예요. 미리 써놨어요. 저는 이 연수 후기를. 그러니까 틀만 써놨겠죠.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이랑 오늘 했던 내용들을 오늘 끝나고 바로 이제 쓸 겁니다. 어디다가 써놓으냐면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노션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놓고 그 선생님들 개인톡, 쉽게 쓸 수 있는 건 나에게 보내기 카톡 기능 있잖아요. 그 나에게 보내기 카톡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딱 구조화해서 쓰시는 게 좋거든요. 잠깐만요. 이제 연수 신청 링크를 그러니까 쓰는 경우, 요런 양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도광진교육청에서 보조강사로 출강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아이콘 넣고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숙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5분 만에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챗 GPT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챗GPT한테 선생님들, 내가 오늘 이런 컨텐츠로 글을 작성하려고 해. 너는 20년 경력의 뭐 어떤 전문가야. SNS에 글을 작성해줘. 하면 얘가 쫙 작성을 해줍니다. 그중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다듬어서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면 다음날 바로 그 페이지 표지 만들고 그다음에 활동했던 내용들 딱 올려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루틴화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컨텐츠가 계속 노출되는 방법은요, 꾸준히 올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건 양치기. 질을 무조건 처음부터 높이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 양 속에서 질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게 어느 정도 숙달됐을 때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적 강사 등록은 교육청에서 매년 3월 혹은 4월에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에서 그 요구를 해요. 이제 선생님 이력서랑, 네, 이력서 보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주된 연수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 제가 오늘 하나만 정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중에 난
이것도 난 재능이 있고 이것도 재능이 있다 하시면 최소 한 세 가지는 정해 놓으세요. 보통 세 가지 정도 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 끝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에 프로필 사진 찍으시고 이력서 작성하는 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어, 그 선생님들의 이력서 제출을 하기 위한 일종 기반이죠. 나의 연수 주제, 나의 전문 분야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꼭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설쌤, 강추입니다, 강추. 연수 들으시는 걸 꾸준히 포스팅하는 거. 저는 사실 이걸 연수 품앗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제 연수를 들어주신 선생님들 중에 제가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품앗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연수 후기를 제가 써드리기도 하고 그 선생님께서 제 연수를 드리고 제 연수 후기를 또 블로그에 남겨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 선순환이거든요. 누군가 제가 궁금하신 분은 절 김동훈이라고 잘 모르시고 동쌤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동쌤이라고 검색하면 그 연수 후기들이 막 떠요. 그러면 이 선생님 동쌤 후기 들었네? 그러고 제 연수 후기 또 링크로 또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걸 가장 현실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건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내년도에 나 전학공 하나 하고 싶었는데 뭐 하지? 궁금하시잖아요. 연수 강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끼리 한 번씩 연수 강사가 되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연수 강사료는 그 학교 회계 지침상 그 학교 내부에서 그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겠죠. 대신 쌤 동네에 강의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하시는 거죠. 서로 포마시를 하면서 서로 후기 써주고 그 다음에 서로 블로그에다가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무슨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죠. 왜냐하면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진짜 공동체가 진짜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외에도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아, 나왔네요. 네, 선생님, 세속적인 질문이지만 저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연수는 제가 그냥 선생님들께 그냥 사실 무료 강의 차원에서 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 유료 강의만 안 하거든요. 저 무료 강의도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작년만 생각해보고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제 컨텐츠가 많이 쌓여서 그냥 공짜로 풀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많아서 유료 강의를 많이 했지만 작년에는 무료 강의가 거의 80%였고요. 유료 강의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강의로 올해 지난해 사실 지난해보다도 올해 수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강연 횟수도 올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강연 횟수로만 그 제가 부수입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 처음 연수 강사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 통장에 갑자기 26만 원, 23만 원 이렇게 막 꽂히면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내가 열심히 연수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연수 강사로서 부수입을 높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나가도요, 선생님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애들 수업할 때보다 수업은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목을 아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연수할 때는 선생님께 진짜 진심으로 내 목 안 아끼고 정말 모든 걸 퍼붓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수 때는 우리가 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연수할 때도 더 목에 무리가 가잖아요. 어느 순간 목에 이 무리가 와서 진짜 어느 순간에 목소리 안 나오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으로, 즉, 연수로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로 어느 다른 기회들을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행본 GPD라든지, 그리고 내가 특화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의 연수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유료 연수를 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5천 원으로 열었지만 이거는 약간 사실 노쇼 방지용이거든요. 근데 다른 연수 같은 경우에 2만 원 이렇게 걸기도 해요. 내가 그만큼 난 잘 준비를 해놨다. 이런 자신감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하면은 뭐 진짜 1시간 반 강의하면 120만 원씩 막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었을 때가 1시간 강의하고 200만 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수입이 찍혔을 때가 한 달에 월 1,000 찍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지필도 있고 자문위원 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 부수입으로만 월급 제외하고 부수입으로만 월 1,000 찍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그 루틴을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아니고요. 근데 그 루틴을 정말 그냥 꾸역꾸역. 사실 1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어느 순간 돼보면 그 단계를 선생님들께서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매달 월천씩 찍히진 않죠. 뭐 어느 달은 이제 뭐 500 찍히기도 하고, 어느 많이 찍힐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또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하나의 부수입 창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조용규 선생님 또 다른 질문 주셔서, 아, 주변 선생님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럽다. 저 이거는요, 하나 꿀팁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쨌든 선생님들 부수입 많이 챙기시니까 솔직히 그걸 좀 안 이꼽게 보시는 동료 선생님도 계세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 부류신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으신데, 현실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질투 아닌 질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아, 무슨 교사가 수업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연수를 다니냐,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혹은 나머지 세 부류. 어쨌든 우리가 연수를 가려면, 학교 일과 시간 내에 연수를 가려면 시간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른 선생님들께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께 저는 간식을 쏩니다. 네. 어쨌든 연수 강사료 받으면 저는 그 일부를 예를 들어 저는 사실 공모전 수입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연수 강사 활동보다. 공모전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 수업 공모전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좋은 기회로 뭐 공모를 500만 원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을 떼요. 100만 원은 애들 위해서 쓰고 100만 원은 우리 주변 동료 선생님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차 불러요. 커피차 불러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선생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좋은 수상 기회를 안게 됐어요. 선생님, 오늘 하루 많이 힘드실 텐데 커피차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 진심도 전달이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아, 동훈쌤 열심히 하면서 베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막 학교에 커피차 부르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선생님들. 음, 커피차 한 대 부르는데 한 2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교무실에 커피 한 잔씩 돌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선생님들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참 따뜻하신 분들인 게 진짜 커피 한 잔에도 진짜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4,500원이라고 하면 4,500원 곱하기 보통 한 교무실에 같이 있으면 10명이라고 해도 4만 5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연수 강사 한 번 갔다 오면 23만 원 받는데 저는 어, 뭐 여러 번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200 정도 들어온 인기가 주제는 당연히 부수입이었습니다. 공모전이었어요, 공모전. 곧 하거든요. 또 여는데 벌써 100분이 넘게 신청하셨더라고요. 2월 말에 열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네, 링크를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약소판으로, 축소판으로 준비했어요. 저번에 200만 원 그 벌었던 강의의 축소판입니다. 당연히 연수 강사료도 절반이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것도 쌤 동네 강의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요. 요즘에 에듀테크 관련된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에듀테크에 관련된 것들이 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연수로 부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솔직히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부수입입니다. 부수입. 그게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저처럼 공모전이면 공모전, 아니면 부동산, 혹은 선생님들만의 재테크 노하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우리의 이 월급이 굉장히 사실 초라하기 때문에 네, 더욱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그 공모전 연수 개설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00명이 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직무랑 관련성이 없을 때는 연가 신청으로도 외부 강의 가능하냐? 연가는 가능해요, 선생님. 조퇴도 가능합니다. 출장 아니더라도 그냥 난 아예 조퇴 쓰고 연수 가겠다, 출강을 하겠다 가능해요. 네. 연가, 조퇴 이런 거 가능합니다. 승인 받으면. 왜냐면 내 연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휴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학업휴직, 그 학업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거 하고 계신 상태에서 연수 나가시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 나오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작게는 어, 실제 그런 사례를 봤었거든요. 작게는 좀 월급에 손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연가는 가능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여러모로 선생님들께 좀 제가 그래도 사실 오늘 8시까지 강의였는데 선생님들 늦게까지 좀 붙잡게 해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40분 더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진짜 선생님들께서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서 연수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 개설하시면 저도 들을 의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들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 통과라는 저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따뜻한 연수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담긴 연수 강사. 그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남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가 좋으셨다면 연수 후기란에 오늘 꼭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뭐 끝나고 나서 정말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내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연수 후기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과 끝까지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들 그 메일 주소 올려드릴게요. 그 아직 그 메일 신청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요 메일 복사해 두셨다가 내일이나 오늘 뭐 밤에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녹화본 같이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메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요 연수는 1분 정도 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올해 내년에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